안녕하세요. 하루관리소입니다. 며칠 전 주민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은 문장이 있으신가요? 책 속의 한 줄이어도 좋고, 영화 대사도 좋고, 노래 가사도 누군가의 무심코 던진 말도 좋았습니다. 그 문장이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그 이유도 함께 들려달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사는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시간도 전부 다른데 이상하게도 여러분의 문장들은 모두 비슷한 곳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문장들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꺼냈던 문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가면 된다. 예전에 저는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야만 괜찮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만난 뒤에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깨진 그릇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죠. 하지만 깨진 그릇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삶은 회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변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참 짧은 문장이죠.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왜 하필 강일까 생각했습니다. 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흐르고 바람이 불어도 흐르고 돌을 만나도 돌아서 흐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강을 보며 평화롭다고 느끼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가 원하는 평화도 아무 일도 없는 삶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흘러갈 수 있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세상은 혼자다.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으니까 이 문장을 남긴 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버텨왔을지 먼저 떠올랐습니다. 기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대도 결국은 내가 일어나야 끝나는 순간들이 있었던 거겠죠. 누군가는 이 문장이 외롭다고 읽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스스로를 믿게 된 사람의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이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어 안정감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는 누추해진다. 행복한 인생이란 대부분 조용한 인생이다. 이 댓글을 읽고 저는 한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행복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죠. 여행을 가고 큰일이 생기고 축하받는 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아무 일도 없던 하루가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조용히 하루가 지나가는 것, 그 평범함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남긴 문장들은 모두 다른 이야기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티기 위해 붙잡았던 문장들. 그게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은 영화 피스풀 워리어의 대사였습니다. Where are you, Dad? Here. What time is it? Now. 그리고 댓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에만 집중하며 살다가 문득 자신의 걸음걸이를 봤는데 몸이 앞으로 기울어진 채 걷고 있었다고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몸보다 앞서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읽는데 괜히 제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해야 할 일은 아직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내일로, 다음 달로, 몇 년 뒤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면서도 지금을 못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었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문장이기도 합니다. 나는 벼락에도 멍들지 않는 호공과 같다. 이 문장을 읽고 저는 조금 부러웠습니다. 호공은 벼락을 맞아도 상처가 남지 않죠.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아직 그러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말도 오래 품고 실수도 오래 곱씹고 후회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목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긴 댓글도 있었습니다. 웹툰 치즈 인 더 트랩 이야기였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면 오히려 멀어질까봐 끝내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것. 그런데도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분명 기쁜 일이라는 것.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관계는 완벽하게 같아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다가가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또한 지나가리. 참 오래된 문장이죠.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진부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결국 다시 이 문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정말 지나갔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 문장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증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진인 4대 1000명. 진인 4대 1000명. 그리고 이어진 말이 참 좋았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뒤의 일은 이미 내 손을 떠났다. 저는 결과까지 모두 책임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회수도, 반응도, 앞으로의 일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라는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내 몫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책을 읽었고, 다른 영화를 봤고, 다른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온 문장들은 이상하리만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버텨야 했던 순간, 받아들여야 했던 순간, 흘려보내야 했던 순간, 그리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순간. 문장 하나가 사람을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너지던 어느 하루를 다음 날까지 버티게 해주는 힘은 문장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문장이 저를 그 하루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문장이 있다면 이번에도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관리소였습니다.